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또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또 FOMC 의사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크게 출렁였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전에 마감한 미국 시장은 다행히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애플이 5% 넘게 오르고 또 테슬라가 2% 상승하는 등 시장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잭슨 미팅 그리고 미국의 소비 지표 등을 시장에서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전에 마감한 미국 시장 시황부터 듣고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죠. 유민희 외신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금요일장 뉴욕 3대 지수는 뉴욕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9%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0.3%와 0.4%대 올라 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은 3,400선에서 불과 3포인트 떨어진 3,397포인트의 신고치 경성했고요. 나스닥은 11,300선을 돌파했습니다. 11,311포인트로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은 2.65%가 올랐고요. S&P 500은 0.7% 상승, 다우는 낙폭을 회복한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 뉴욕 지수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8월 서비스 PMI나 합성 생산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여 투심의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올라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애플의 상승에 힘입어 기술주가 압도적으로 올랐던 반면 호실적을 발표한 소비재와 제조업 등은 강보합권에 에너지와 자재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몇몇 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하락하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보였는데요. 이어서 상승을 이끈 상승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31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주식 분할을 앞두고 다시 한번 5%가 넘는 랠리를 펼쳤습니다. 4일 연속 상승에 종가는 497달러로 5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을 제외한 다른 방주는 차익 매물 추리에 많게는 1%대 내렸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역시 주식 분할 소식 이후 상승 랠리를 이었습니다. 2%가 올라 또다시 최고가 경신했고요. 2,050달러가 조금 안 되는 선에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2,095달러까지 올라 2,100달러 돌파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니오도 2.4% 올랐고요. 니콜라는 다시 3%가 내리면서 40달러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어서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입니다. 알리바바는 분기 매출이 1,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보다 34%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되면서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의류 소매업체 버클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해 18%가 올랐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농기구 중장비 업체죠. 디어앤드컴퍼니도 호실적 발표에 4%가 넘게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와 상품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 팬데믹 우려 속에 주요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낮게 나타나 투심 위축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5% 하락, 프랑스 캬크와 이탈리아 지수도 각각 0.3%와 0.19%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리비아 국영회사가 원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공급 과잉 염려를 더했습니다. WTI 1.1% 내린 42달러에 거래됐는데요. 다만 주간으로는 0.57%가 올랐고요. 여전히 5주째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좋게 발표한 경제 지표와 또 달러 강세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1,947달러에 장을 마쳤고요. 달러 인덱스는 0.44% 올라 93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6월 이후 2개월 만에 주강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세계 각국의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도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다은 캐스터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사이 미국 증시 이 전망은 계속 부정적이지만 이 지표나 시장 자체는 그래도 견고하게 받쳐주는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일단 지표부터 살펴보자면요. 8월 제조업 PMI는 53.6으로 전월 그리고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8월 서비스업 PMI 역시 54.8로 전월 그리고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지난 7월 기존 주택 판매는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홈디포나 로이어스, 건설업체 DR 호튼, 레나르 등도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종목별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주나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산업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종목별로 엇갈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재성 이슈에 따라서 또 급등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게임 GPU 시장 급등 기대와 함께 금요일장에서 4% 크게 올라줬고요. 인텔과 AMD는 계속 상충되는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엔이 인텔 신제품이 난항을 겪을수록 AMD의 호재이다. 인텔 이 목표가를 또 상향하면서 AMD 자체는 1% 넘게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안에서도 조금 엇갈린 흐름 나타나는 가운데 실적에 따라서 또 종목별로 또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풋라커 같은 경우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나이키 역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 마감해줬고요. 또 미국 농기계 및 건설 장비 제조회사죠. 디어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캐터필러 등 전반적으로 산업주도 함께 올라주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은 가운데 시장 자체는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 견고하게 받쳐주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당 캐스터 짚어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일단 부정적이지만 경제 지표들도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고 또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또 미국 시장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랠리를 이끌게 될지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자, 주식 분할 다음 타자는입니다. 아무래도 애플과 또 테슬라 이야기를 하는 데 싶은데요. 지난주에 애플과 테슬라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이 두 종목의 주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식 분할을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나 봅니다. 강당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또 커다란 상승 탄력 소재 중 하나가 이 주식 분할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최근 올해 들어서 주식 분할을 발표한 우량주 애플 역시 미국 상장 기업 최초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외신에서는 향후 12개월간 추가 상승세를 점하고 있는데요. 웨드부시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515달러, 강세의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최근에 주식 분할 그리고 한 몇 주 전쯤에 이 통합 구독 서비스 런칭 소식에 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또 주말 사이에 그 아웃라인이 명확히 잡혔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10월에 새 아이폰 라인 런칭과 함께 애플 TV, 뮤직 등 통합 구독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애플 원으로 런칭한다는 소식과 함께 일단 금요일장에서 애플 5% 상승해줬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도 애플에 이어서 주식 분할 발표하면서 $2,000를 넘어서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 9월에 예정된 배터리 데이가 분수령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터리 비용과 내구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 주식 분할 발표 이후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다음 주식 분할 종목들로 조금씩 특정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외신에서 S&P 500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수술용 로봇 업체인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죠. 치폴레 멕시칸 그릴 등이 앞으로 주식 분할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유명 투자자죠. 짐 크레이머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 아마존, 알파벳, 치폴레를 포함해서 앞으로 넷플릭스, 엔비디아,
어도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10개 주식 역시 이 주식 분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동성 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주식 분할에 대해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분할 자체가 단기 투자자들의 유입을 시켜서 오히려 이 주주들의 질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일단은 애플 그리고 테슬라 주식 분할을 발표한 종목들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식 분할 또 월가에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 애플과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다음 주식 분할 타자 어떤 종목이 될지 많이 궁금증이 모이고 있는데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분석해 주신 것처럼 주주들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도 있는 만큼 향후 이슈를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세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관련된 이슈입니다. 확산될까, 백신을 찾을까 이슈인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 우려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하루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4만 명을 넘고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56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박찬희 캐스터 코로나 팬데믹 현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4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563만 명으로 56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 수는 17만 9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라면 20만 명도 금방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WHO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이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가 2년 내에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년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제적인 연대와 백신 개발에 대한 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백신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백신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길리어드 측은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렘데시비르를 5일간 투여한 결과 증상이 개선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에 대한 미국 FDA의 긴급 승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또 임상시험 중에 코로나19 백신이 17개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또 2차 팬데믹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또 백신이 개발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네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장 네 번째 이슈는요. 실마리 찾지 못하는 미중 갈등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좀 격화되고 있는데 미중 갈등도 여전히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비즈니스는 필요 없다라고 중국과 디커플링을 계속해서 이어갈 의지를 피력했는데 아무래도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중국 간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중 갈등 소식도 박찬희 외신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는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나는 단호히 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먼저 중국 쪽에서 1단계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 측이 1단계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면서 미중 갈등이 완화될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양국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올해 1월 들어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고 휴전에 들어왔었는데요. 그렇게 잠잠해지나 했지만 홍콩 보안법 사태 등을 겪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중국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다시 악화가 됐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양국이 조만간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회의를 갖겠다고 한 만큼 이번 회의 내용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짚어주신 것처럼 미중 간의 1차 무역회담, 화상회담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지난주에 일단 연기가 된 바 있죠. 아무래도 또 향후 일정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 기대감은 있는 만큼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섯 번째 이슈는
틱톡의 반격입니다. 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또 틱톡에 대해서 퇴출 압박을 계속해서 거세게 가하고 있는데 틱톡이 오히려 좀 이런 미국 행정부의 소송전으로 맞서기로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강다은 외신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의 큰 틀은 두 가지로 이 관세와 관련된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요. 앞서서 이 관세에 관한 미중 갈등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 틱톡을 둘러싼 안보에 대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에 맞서서 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미국 내 금지 조치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다음 주 중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가운데 구글도 또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알파벳은 내부적으로 틱톡에 투자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방안이 조금 흐지부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외신에서는 아직까지 인수 경쟁에 뛰어드는 방안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만큼 이 알파벳의 틱톡 인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외신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그간 틱톡 인수 거론자들과 달리 알파벳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쪽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은 대단한 회사라고 지지 발언을 하면서 이 틱톡을 둘러싼 인수 방향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만큼 이 추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행정부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갈수록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틱톡뿐만 아니라 이 중국 위챗의 미국 사용자들도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틱톡, 위챗 관련된 또 미국 행정부의 제재 상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6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장 6번째 이슈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의 IPO입니다. 미중 갈등은 여전히 좀 격화되고 있지만 전기차 투자자들의 열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샤오펑 모터스가 IPO를 통해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전기차의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이 전기차 그리고 특히나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샤오펑 모터스가 또 미국의 IPO를 예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8,5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앞으로 이 IPO 주관상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모건, 크레딧 스위스가 주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투자자인 알리바바가 최대 2억 달러 그리고 코트 1억 달러, 카타르 투자청은 5천만 달러를 매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하고요. 일단은 현재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이 IPO를 위해서는 미국 규제기관의 또 엄격한 조사가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앞으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이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상장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조금 상장을 했던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간략하게 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설립된 전기차 회사로 현재까지 일단은 GM SUV와 P7 세단 등 2개의 차종을 출시하고 있고요. 21년에 세 번째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 중국 내에서 전기차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니오죠. 18년에 9월 또 미국에 상장된 중국 중산층을 겨냥한 전기차인데요. 니오 역시 또 상장 이후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 달리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리샹 오토도 중국 전기차 유니콘 기업인데요. 20년 올해 7월에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후에 또 계속해서 시장 주목을 받으면서 일단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도 크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래도 부정적이지만 개별 기업들의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랠리도 여전히 뜨거운데 또 이런 기업들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앞으로도 어떤 주가 흐름을 이어나갈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7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7번째 이슈는 미국 대규모 실업난이 올 것인가입니다. 다시 미국 경제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 5차 추가 부양책이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한번 100만 건 이상으로 집계가 되면서 실업난에 대한 우려감 갈수록 커져가고 있거든요. 자, 박찬희 외신캐스터 현재 미국의 이 노동시장 상황 어떤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극히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 실업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난 4월에 겨우 2만 7천 명이었던 이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지금은 무려 110만 명으로 5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거의 13만 명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뱅크 오브 더 웨스트의 분석가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청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은 최악의 시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한 분석가는 노동시장에 진정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기업들의 이제 고용이 특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경기가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신규 부양책이 없다면 실업률 회복은 오랫동안 지연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의회와 행정부가 부양책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노동시장이 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또 5차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음 달 또 의회가 재개가 될 예정인데 5차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마지막 이슈는요. 이번 주 미증시 키포인트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FOMC 의사록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출렁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키포인트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 연설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현지 시간 27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전망과 같은 새로운 통화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기준금리에 대한 조정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설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 역시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7월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7월 내구재 수주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8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의 그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그 회의를 할지도 지켜봐야겠는데요. 지난주에 중국은 미국과 조만간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회의가 열리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투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의회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회의를 할지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핵심 변수가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는 만큼 공화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잭슨 홀 미팅과 함께 소비 지표도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주목할 키포인트까지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강다운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전에 마감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지표들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잭슨 홀 미팅 또 공화당 전당대회, 소비 지표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좀 더 자세한 분석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